드디어 노션 템플릿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영상은 노션을 하나도 모른다 라고 하는 선생님들께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더보기란에 제가 노션을 배우기 위해서 참고했던 좋은 영상들을, 다른 유튜버님들의 좋은 영상을 링크해 놓을 테니까 그걸 꼭 보시고 난 다음에 교사로서의 템플릿은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고 하는 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만들어 본 이 노션 템플릿은요, 교사, 담임이자 교과를 맡고 있는 사람의 모든 것들을 그냥 한꺼번에 넣을 수 있는 그런 템플릿을 만들고 싶었어요. 교무수첩과 여기저기 나뒹구는 메모지와 뭐 이런 쿨 메신저에 여러 가지 쌓여가는 것들을 좀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이 제 목표인데, 일단 대시보드 템플릿 for teachers라고 써져 있고, 가장 먼저는 데이터베이스를 넣어놨는데요.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것이 노션의 아주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넣어놓은 것은 크게 달력, 상담일지, 수업하는 계획들, 그리고 그냥 개인으로서의 취미생활, 이런 것입니다. 달력은요, 여기서는 표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따가 대시보드에서 얘를 세 가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보여지게 만들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해볼 텐데요. 일단 달력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담일지는 학생들의 학번과 뭐 성적, 진로 희망 이런 것들을 넣어 놓으면 상담할 때마다 좀 편리할 것 같아서 이렇게 일단 깔아 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수업은 제가 이번엔 2가지 과목을 맡게 되어서 수업별로 이런 식으로 뭐 날짜, 단원, 주제 이런 식으로 필요할 것 같은 내용들을 좀 넣어놨고요. 다른 수업에서도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진도와 들어가는 시간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매일 필요하진 않지만 필요할 때 빨리 꺼내보려고 이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제가 맡은 과목들에 관련한 파일을 여기 넣어놨고요. 취미생활은 독서 활동을 쭉 누가 기록을 하려고 이렇게 갤러리처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시보드로 다시 넘어와서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들을 가지고 대시보드에서 어떻게 한눈에 잘 보이게 만들어야 하느냐, 이게 관건인데요. 먼저 제일 위에다가 상담일지를 토글바로 접어놨어요. 여기를 내려보면 이렇게 아이들의 이름이 순서대로 갤러리 형태로 보여지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여기에 만약에 학생을 추가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 새로 만들기를 눌러도 되고, 아까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표 형식이니까 그냥 엑셀 파일 복사에다 거기다 붙여 넣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보여지기를 할 때 이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올 때 여기 점점점을 눌러서 속성과 필터와 정렬을 알맞게 만들어주는 건데요. 일단 속성을 눌러보면 제가 표에 넣어놨던 그 카테고리 중에 반은 필요가 없죠. 어차피 우리 반이니까. 그래서 얘는 접어놨고 안 보이게 해놨고요. 성적은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애들이 교무실로 와서 상담을 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아이들의 성적을 또 불필요하게 알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접어놓고, 진로 희망은 뭐 접어도 되고 안 접어도 되는데 일단 놔둬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속성, 필터는 어떤 경우에는 보여지고 안 보여지고 이런 걸 선택하는 건데, 상담일지의 경우에는 모든 아이들이 늘 보여져야 하기 때문에 필터는 따로 먹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정렬은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어야 하니까 이름, 오름차 순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김가영이라는 학생을 상담을 한다라고 하면, 학생이 옆에 앉아 있을 때 그냥 태블릿이나 노트북에서 이 갤러리에서 이 학생에 해당하는 칸을 클릭해서 이 안에다가 이제 상담 내용을 적는 거죠. 이렇게. 성적은 뭐 누가 이제 다음 성적이 계속 나올수록 속성을 추가해가지고 여기에서 숫자를 넣으면서 성적을 이렇게 누가 기록할 수도 있는 방식이고요. 편리한 대로 아이들의 어떤 데이터를 누적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정도로 세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에 대한 상담을 마쳤을 때 상담한 구체적인 내용은 눌러야만 볼 수 있게, 바로 드러나지는 않게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는 형태이고요. 다시 상담 일지는 접어 놓을게요. 얘는 매일같이 상담 일지를 봐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토글바로 접어놨고요. 그 다음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일정에 맞춰서 자료를 잘 내고 데이터를 관리하고 스케줄을 관리해야 하는 게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캘린더, 처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있었던 그 표 형태의 일정표를 캘린더 형태, 그리고 이렇게 카드, 갤러리 형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있었던 표 형태, 이렇게 세 가지로 한꺼번에 보이게 만들어 놨어요. 가장 자주 쓰는 거는 캘린더와 갤러리 형태여서 얘네 두 개를 나란히 놔둔 상태이고요. 여기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영역을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달력이라고 이 캘린더가 보여졌을 때는 막 자질구레한 정보를 여기다 다 써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출근일, 완료, 이렇게 내용과 완료 여부만 체크하도록 속성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속성, 날짜 안 나와도 되죠. 어차피 달력이니까 완료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출근일이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보면 여기도 필터를 한번 볼게요. 필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필터를 달력에서 굳이 넣어줄 필요는 없어서 여기도 그냥 두고요. 그 다음에 정렬을 보면, 정렬은 뭐 할 게 없죠. 어차피 달력 캘린더 모양에서 날짜 순대로 나오니까. 그래서 그냥 두는 겁니다. 어떤 속성들을 보여줄 것인지만 확인해 놓은 상태이고, 중요한 건 이제 이 옆에 있는 건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안에다가 자세히 적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씩 봐볼게요. 예를 들어서 계약 전 출근이에요. 그래서 얘를 눌러보면 계약 전 출근 언제이고, 업무 분류는 업무, 수업, 출장, 개인 이렇게는 이 중에 하나 선택을 하면 되고, 완료 화면 체크하는 거예요. 참고사항은 그냥 빨리 알아놔야 되는 것들을 좀 여기 중요한 걸 여기다 넣어놨고, 해야 될 일들은 체크리스트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면 이렇게 지워지는 모양으로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쪽에 오른쪽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을 관리할 때 일단 이날 뭐 해야 되는지 한눈에 보는 캘린더, 자세한 세부적인 사항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오른쪽에 있는 갤러리인데요. 입학식을 눌러보면 할 일이 정말 많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할 때마다 잊지 않도록 체크를 할 예정인데, 새로 만들기, 만약에 내가 어떤 일정이 새로 생겼다 라고 했을 때 그냥 이 화면에서 요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버리면 가장 편합니다.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연구회 줌 모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있다고 해보고, 날짜를 오늘이 2월 26일인데요. 2월 27일로 잡아볼게요. 분류는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모임 이렇게 해놓고, 참고사항에다가는 뭐 예를 들어서 슬로우 리딩, 책, 지참 이런 식으로 잊지 말아야 할 거 해놓고요. 이 안에다가 이제 세부 내용을 적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막 일정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해놓고 바깥으로 나가보면 일정이 여기 하나 추가되어 있죠. 지금 제가 날짜 순으로 갤러리가 보여지게 해놨기 때문에 이 중간에 27일에 해당하는 것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달력 캘린더 모양에도 하나가 생겼고, 갤러리에도 생겼고, 아래로 내려가면 연구의 줌 모임이라는 게 이 표 모양에도 생겼어요.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연동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해놓으면 엄청나게 편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앞으로 1년 동안 이 데이터를 계속 쌓아가게 되면 이 표가 되게 길어지겠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완료되는 거는 지워지면 좋잖아요. 그래서 완료된 거는 지워지도록 필터를 설정해 놨어요. 여기 필터 눌러보면 완료가 비어있는 것만 보여지게 필터를 해놨으니까, 출근일에 해야 되는 건 내가 끝냈다 완료를 누르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디에도 필터가 이제 적용이 되어 있냐면, 요 갤러리에서도 필터를 눌러보면 날짜는 오늘부터 한 달 후 이전에 해당하는 것이 보여지게 해놨고,
완료가 되는 것들, 완료가 안 된 것만 보여지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요 표에서 하나를 체크를 하면 같이 없어지는 거죠. 다만 캘린더에서는 보여요. 캘린더에서는 굳이 사라져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그대로 놔뒀는데, 만약에 이걸 다시 푼다 라고 하면 하나 더 생겼죠? 달력표 모양에서도 똑같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 세 가지가 맞물려서 돌아가니까 내가 편한 방식대로 어디에든 일정을 추가해서 다양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저는 가장 유용하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학사 일정을 관리할 때 사용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은 수업인데요. 단원떼기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 진도 그리고 해당하는 반에 이게 수업이 다 되어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게 해놨어요.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21번부터 24번까지 푸는 날이다. 그 다음에 영사라고 하는 과목에서는 여기는 예를 들어서 2020년 3월 모의고사를 18에서 20번을 푼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여기는 21번에서 24번 이렇게 새로 만들기. 어떤 방식인지 알겠죠? 제가 들어가야 하는 반들이 이렇게 쪼개져 있어가지고 02라고 하는 과목에는 21년 거를 쭉 나갈 거고, 04라고 되어 있는 곳에는 20년 거를 쭉 나갈 거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건데요. 얘네들도 계속 몇 달치게 누적되면 안 되니까 똑같이 필터해 보면 둘 다 비어있는 애만 보이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수, 금, 월의 진도가 끝났다 하면 사라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사라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것들을 다음 시간에 뭘 해야 되는지, 다음 주차에 어떤 걸 들어가면 되는지가 금방금방 눈에 띄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하나. 그 다음에 영어권 분화라고 하는 수업은 세분반을 혼자 들어가는 것이어서 주제, 학습 내용, 유형, 분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필터가 들어가 있어서 세 분반 모두가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남겨놓게, 그래서 세 분반 모두 진도가 끝나면 없어지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고 앞으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데이터를 좀 누적하게 해놨고요. 여기는 좀 더 자세히 보면 해당하는 주차를 적어놨고요. 단원 몇 단원인지 선택하는 거, 그리고 학습 내용은 적어놓는 것이고요. 활동 유형 어떤 것들을 할 건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공간, 소요 시간, 프로젝트형 수업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 시간에 걸쳐서 똑같은 것들을 이어가기 때문에 소요 시간을 넣어놓는 거, 필요하다면 디딤 영상 링크, 그리고 분반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부 내용은 아래에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수업 준비와 수업 진도표 같은 거를 모두 한꺼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은 라이프 스타일인데요. 여기는 헤빗 트래커라고 하죠. 습관을 좀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건데, 체크를 이렇게 예를 들어 오늘 독서를 했다, 운동을 했다, 영양제를 먹었다, 일찍 일어났다 이런 것인데 3월 1주 이렇게 해서 일주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면 다음 주가 됐을 때 다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을 지우고 있는 게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얘를 잡아다가 이 휴지통 모양 아카이브에다가 집어넣고 Start a New Week을 누르면 다시 새로운 양식이 생성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의 습관을 좀 추적할 수 있는 방식을 해놨고요. 이 아카이브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휴지통에 버려져 있는 모습을 누적해서 이제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독서인데요. 독서를 했던 내용들을 좀 잘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 클릭해서 보면 제목과 저자를 쓰고 기간, 소설인지 어떤 것인지 장르를 선택하고 발췌독인지 완독인지 이런 것들을 쓰고요. 별점도 해놨어요. 재미있게 이제 좀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소감을 넣으려고. 그리고 이미지를, 링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나 서점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고,
쿼츠와 더츠 같은 것들을 좀 그때그때 기록해 놓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오는 상태이고요. 새 책을 읽었다라고 하면 여기 새로 만들기를 누르거나 아니면 여기 새로 만들기 화살표에서 독서 템플릿이라고 템플릿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요거를 클릭해서 내가 읽었던 책에 대한 감상과 인용구들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학생들을 관리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학사 일정에 맞춰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이 대시보드 안에 한꺼번에 담길 수 있어서 저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활용을 해 볼 예정이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템플릿은 제가 더보기란에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남겨 놓겠으니 노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복제 버튼을 눌러서 가지고 가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션이 사용법을 좀 배워야 되는 과정이 필요해서 저도 접근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사용을 시작하고 보니까 너무너무 편리해서 앞으로 저의 데이터들은 대부분 이 노션을 통해서 정리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템플릿을 만들게 되면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만나요. 바이바이!